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이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빠숑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또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고요. 심지어는 제 아내까지도 야, 정말 멋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다른 팟캐스트 할 때도 모시고 싶었었는데 2년이 안 닿았어요. 서로 좀 바쁘고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과는 뭔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좀 그 기회의 첫날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데요. 좀 다르신 분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아이네피님이나 아기곰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좀 결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되게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큰 대형 회사 다니시면서 이 대기업 건설사와 코업을 하셔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던 분 중에 하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투자도 더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뭐 저자로 오늘은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뭐 사업도 하고 있지만요. 리모델링으로 재테크하라의 저자 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환영합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빠숑님도 팟캐스트 진행하신 지 지금 2년 가까이 되시죠? 그러니까 뭐 제가 혼자 했던 건 아니지만 작년 같이, 2월 달에 부크라는 팟캐스트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네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되시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고 그런데 나대지 마라. 서로 이렇게 그 방송에서 만나서 네네. 얘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빠숑님. 서로 공개 방송 갔었잖아요. 그리고 빠숑님이랑 같이 이렇게 외부 네. 뭐 이렇게 초청 강의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네. 서로 이제 본인의 그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도착해서 강의하고 또 다른 스케줄 가느라고 네. 서로 간의 강의를 좀 못 들은. 그러네요. 예, 작년에 그 푸푸스스 맞아요. 했던 푸푸스 어벤져 스쿨에서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논현동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토미님이 강의를 주최하신 적이 있었고 파티처럼 했을 때 저하고 봄날의 곰 토미님 셋이서 이제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맞아요. 강의했었어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때 또 재밌게 강의하고 왔었죠. 네네네. 예,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은? 오늘은 뭐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주택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너무 아파트로만 국한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택과 아파트, 뭐 주택의 종류를 많이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집으로서 그리고 이 공간으로서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주택에 대한 좀 가성비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을까를 이제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행복에는 반드시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또 자본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돈이 좀 되면서도 좀 내가 내 삶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환경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네. 아유, 좋은 얘기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하고도 네. 결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아, 예.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방향성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인 것 같아서 네네. 이게 정부 정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네. 또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이 정말 이제 부동산에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 네네. 부활모 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네. 어려운 얘기 말고 좀 쉬운 얘기들, 쉽게. 쉬운 얘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네네. 저기 그 SBS랑 무슨 작업하고 계시던데 그거 뭔가요? 예. 그 SBS 뉴 미디어 팀에서요. 네네. 이제 뭔가 멘토, 그 인생의 멘토가 예전에는 항상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어떤 뭐 사부 관계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버를 잘 제작하는 사람도 사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술안주를 뭐 잘 만드는 사람이 내가 정말 술안주를 만드는 게 필요하면 그분이 또 사부가 될 수 있고, 세상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이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라는 권위 의식을 벗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좀 선생님은 너무 권위 좀 약간 거리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형 누나 해버리면 너무 친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또 거절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중간 개념이 혹시 그 호칭이 쌤이 아닌가라고 생각나고 좋네요. 예, 그래서 쌤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뭐 부족하지만 멘토로 나가게 돼서 그 거기서는 이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내 집 마련과 그리고 이제 집을 좀 이쁘게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를. 좀 싸게 하고 싶은 그런 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커뮤니티랑 뭐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좋긴 한데 뭐 모두 다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아파트 지금 평균 매매가가 거의 이제 30평대가 7억을 이제 육박하는. 예, 지금 평균이 평당 2,500이니까 한 7, 8억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이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내 집이 올라서 좋긴 한데 막상 우리 아들이 장가 가려고 집을 사주려고 하니까 집이 너무 비싸서 이게 그렇죠. 오른 게 좋지만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자제분들 결혼할 때 정말 내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그 7, 8억을 못 모으니까 아예 그냥 나 매일매일 돈을 써버리자. 모으면 무슨 소용이냐. 맞아요. 이렇게 좌포자기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 트렌드 코리아 2018년에서 소확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였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돈 다 쓰자라는 그런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가 이제 그 신혼부부 예정자들이라든지 이번에 방송을 또 통해서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커플들 젊은 커플분들을 많이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한 달에 뭐 5, 60만 원 내가 모아가지고 1년에 뭐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못 모으는데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지금 뭐 4, 5억씩 다 오르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그냥 월급 뭐 저축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아예 포기하시고 그냥 전세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갖고 들어가신다고 그냥 내 생애에 집장만은 그냥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 계획도 벌써부터 다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아이도 갖지 않고 만약에 막상 첫째가 생기면 둘째도 계획하지 않는 게 다 이게 집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담이 되긴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언하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북에 있는 아파트랑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사실 그 입지적인 게 틀려서 그렇지 건축 재료는 똑같은 콘크리트거든요. 땅값만 차이 나죠. 그 땅값과 프리미엄의 차이인데 내가 강북에 살면서도 내가 프리미엄을 내 스스로 부여해라 라고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제 뭐 외부가 굉장히 이제 낡고 노후됐다 할지언정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본인의 어떤 생활에 최적화되게 맞춘 그런 나의 그 스타일
그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그런 집을 본인이 연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네. 당신의 삶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1억이나 2억대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팁하고 네네. 뭐 리모델링 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주고 네. 또 이제 뭐 부동산도 같이 보러 가고 네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음. 방법을 실제로 이제 뭐 매장 같은 데를 방문하고 네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신혼 부부분이 막 시공도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모든 걸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과정을 좀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유 멋지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음. 경험을 안 해보기 때문에 더 겁나고 두려워하고 하지 예. 않으려고 포기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예, 진짜 한 번만 해보셔도 이제 네. 인테리어 부문이라든지 혹은 또 집을 마련하신 부분들도요. 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시네요. 진짜 국가에 꼭 필요한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쇼님도 언제 한번 좀 출연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는 일 좀 줄이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알겠어요. 얼핏 빠쇼님 블로그에서 음. 빠쇼님 거실 이렇게 얼핏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손님 오셔가지고 아, 식사할 네네. 때 빠쇼님 댁도 예쁘게 이렇게 좀 꾸며 놓으셨던데요. 누구 작품이신가요? 하나도 안 이쁘고요. 주변이 다 어두울 거고 식탁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식탁 있고 저희가 꾸미는 집이 아니에요. 예. 저희는 아, 진짜 그래요? 인테리어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예. 들어갔어요. 항상 그래요. 사모님이 약간 그런 꾸미고 이런 거 예, 관심 없으신가요? 별 관심이 없고요. 저보고 청소나 깨끗이 하라고, 재활용 그냥 좀 깔끔히 하라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요. 예. 명품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저희.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사줘도 예. 명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좀 강의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예.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주택 관련 트렌드인데 일단 예.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파트 말고 뭐 다세대 빌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아파트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런 예. 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네네. 어떤 좀 방향성, 어떤 트렌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최근의 트렌드는 음. 굉장히 그 일반 시민들의 시장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예전에 이제 뭐 그 B2B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네네. 디자이너들의 거의 뭐 시장이었습니다. 네. 디자이너들과 전문 시공 업체들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네. 구매하는 형태여서 이제 특가라든지 뭐 이런 그 매장도 거의 이제 디자이너 상대로 하다 보니까 뭐 물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지금과는 이제 한 개 이렇게 지금은 물건을 판매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대량으로 네. 소진되고 사실 일반인들이 인테리어에서 본인이 물건을 사고 팔고 내가 시공하고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없었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제 DIY 시장이 이제 이미 예전부터 이제 활성화되었고 마트 대형 마트처럼 그런 DIY 네네. 마트가 이제 자리 잡았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지역과 지역이 굉장히 멀고 사람을 한번 부르면 오질 않고 그렇죠. 정말 뭐 수도관 하나 막혔는데 일주일 있다가 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제 친구가 미국 그 텍사스 주로 오스틴으로 이민을 갔어요. 예. 거기도 이렇게 나름 도시긴 한데 뭐 AS를 신청을 하면은 한 2주에서 4주가 걸린대요. 그렇죠. 예. 걔가 이제 IT 쪽, 그러니까 이공계 쪽 전공 잘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네. 결국은 자기가 다 고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고치더라고요. 예. 네. 미국에는 반드시 이제 본인의 그 창고가 있어서 네. DIY 그런 공구들 하고 네. 그런 이제 뭐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대비해서 차 한 대를 더 엑스트라로 보유해야 될 정도로 제 친구가 차를 만들었다니까. 예. 궁여지책으로. 야, 예.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런 뭐 정말 50년대, 60년대 나왔던 엔티카를 네. 실제로 취미로 보유하면서 직접 진짜 탈 수 있게끔 네네. 수리까지 이렇게 하시는 일반 분들이 계실 정도로 막 남자분들은 정말 그 분야에서 네. 전문가가 되시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뭐 집과 집이 굉장히 이제 저희 밀집하고 그렇죠. 상가도 그리고 많고. 이제 그런 업체도 많고 동네 로드샵 도 많고 네. 뭐 이랬었는데 항상 그분들한테 오더를 해서 자재는 사오도록 했던 네.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좀 늙어가면서 도심이 늙어가면서 하나둘씩 집에서 이제 그런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네네. 일반 분들이 이제 을지로나 이런 도매 상도 찾아가서 뭐 변기도 하나씩 직접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점점 또 비싸지기도 하면서 네.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작업자를 구하고 자재도 직접
사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도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는 갑자기 또 이제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진입을 하면서 그렇죠. 선풍적인 인기였죠. 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예. 그래서 이제 좀 부담 없는 이제 가구 구입과 네. 소품 구입의 어떤 바람을 이제 일으키면서 실제로 이제 이케아 효과는 우리나라 중소 그 가구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뭐 폭풍과 같이 굉장히 도산을 하게끔 한 어떤 직접적인 원인도 되긴 했었어요. 아, 그 정도였나요? 예, 많은 이제 가구 업체가 힘들게 이제 문을 네. 닫았고 네. 결국 이제 살아남았던 업체는 뭐냐면 이케아랑 비슷하게 컨셉을 갖던 이제 이렇게 한샘 같은 한샘.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예, 하고 그렇죠. 이케아와 비슷한 어떤 아이템들을 미리 이제 편집샵처럼 다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끔 이제 편집샵 형태를 가지고 제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네. 살아남았던 건데 이케아의 가격과 디자인을 저희 이제 기존의 가구 업체들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네.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뭐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구는 좀 내가 평생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남한테 자랑하는 용이 아니고 좀 실용성 있게 네네. 내가 좀 한 2, 3년 쓰다가 버려도 부담 없을 만큼의 어떤 그 가격 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난 정말 뭐 마트 쇼핑 커트에 가구를 이렇게 하나하나 쇼핑하듯이 네. 그렇게 굉장히 라이트해진 시장을 이케아가 좀 만들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이 예. 저 어렸을 때 이사 가면은 예. 그 자개장 예, 이거 맨날 그 이삿짐에서 예. 싣고 내리는 게 일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은 다 버려. 예, 버리고 맞아요. 이사 갈 때마다 쇠로 싹 이렇게 세팅해서 가더라고요. 예. 그러네. 이케아가 만든 시장이구나. 그게. 예. 그러네요. 그리고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막 그 부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 양주장하고 예. 너무 무겁고 대리석 식탁이 있었어요. 미치겠다. 진짜 무거워. 맞아요. 대리석 식탁은 네. 정말 장정 한 3명이 들어도 장정. 예. 너무 정말 그 예. 허리가 휠 정도로 너무 그렇죠. 무겁고 예. 그리고 예전에 생각나실지 모르는데 그랜드 피아노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옮기는데 비용도 되게 많이 그건 들고 별도 업체 불러야 돼요. 예. 근데 요즘에는 미디 같은 게 굉장히 또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라이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디지털 피아노 갔어요. 예. 이사 그러다 때문에. 보면 정말 부피가 크고 이동이 불편한 것들이 살아보니까 이제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는 좀 과시용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예.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예.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예. 가구도 재편, 인테리어도 재편이 됐네요. 예. 저희가 이제 좀 못 살았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대 그렇죠. 못 살았는데 예. 70년대부터는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도 이제 좀 이 정도 먹고 산다라는 어떤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한때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는 뭐랄까 사람들이 좀 실속형으로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네네. 바뀐 것 같아요. 인식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겠네요. 실질적인 것들 예. 중요시 하는 트렌드가 됐다라고 네네.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은 예. 그런 것들도 주택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런 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재테크 분야에서 저도 이제 뭐 건설 분야에 저도 이제 오래 실무를 하다가 네네. 주택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없는데요. 네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작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네. 뭐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내가 뭐 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물건들을 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은 굉장히 이 구매자나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네. 리모델링을 이제 조금 더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자재를 조금 고퀄리티를 선택을 해서 네. 이제 좀 꾸며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는 굉장히 좀 그런 양질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네. 제가 제시하는 어떤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든 상가든 마찬가지. 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이제 얘기가 틀린 게 그들이 또 인테리어 하죠. 예, 상가는 이제 그 만약에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거나 내가 매매로 뭐 취득했을 때 뭐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권리증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권리를 이제 들어온 세입자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의 업종에 따라서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네. 상가는 이제 사실 리모델링 비용에 많이 돈을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가는 그냥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뭐 배관이라든지 출입
뭐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건축적으로 필요하면 창문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상가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연남동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정말 최초로 예. 긴 공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경의선 숲길. 예, 예. 경의선 숲길 공원이 생기면서 가장 소외를 보고 호재를 봤던 곳이 바로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요. 그러네요. 옛날에 예. 거들떠도 안 보던 예, 동네였었고 예. 그런 주택 형태였는데. 예. 거기 이제 원주민 분들은 대부분 음. 연령대가 뭐 60세에서 뭐 거의 지금 80세 거의 정도로 평생 하셨겠네요. 예, 거기 이제 뭐 3, 40년 이상 거주하셨던 그렇죠.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집을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새로운 사업자나 이제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제 업종 변경을 한 거죠. 주택을 예. 이제 상가나 주택을 사무실 네.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상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재테크는 기존에 이제 우리 빠쇼님이 생각하시던 상가 기존의 상가가 아니고 이제 주택이 상가화로 변하는 그렇죠. 그런 상권에 반드시 리모델링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 자체가 굉장히 그 지역에 뭔가 랜드마크도 되고 뭐 그 지역에 뭐 거점도 되고 네. 그 지역에 뭔가 맛집 포인트도 되고 네. 뭔가 그 뚫을 수 있는 네. 그 어떤 중요 요소가 돼서 뭐 인스타나 이런 그 SNS에 굉장히 그런 파급 효과 네. 뭐 그거를 뭐 작정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목욕탕인데 대중 목욕탕이었는데 갑자기 뭐 이자카야나 그런 펍 같은 걸로 이제 변신되니까 너무 이제 신기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는 좋고 세련된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가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의 반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해서 네. 손님들이 손님들이 이제 뭐 SNS에 너무 퍼뜨려 주니까 네.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음식 솜씨만 조금 마련된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이제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시너지가 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대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만 네. 홍대 입구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 3-4코스 더 들어가도 연남동이거든요. 그렇죠. 연남동이 굉장히 넓어서 연희동 이렇게 그 경계선까지 다 연남동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이제 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정식이나 뭔가 뭐 무슨 스페인 요리나 뭐 스시로 유명한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1시간씩 줄을 그렇죠. 서는 거는 막 기본이 될 정도로 줄을 쓰면서도 즐거워하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사진 찍고 막. 예. 그러면서 뭐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면 또 이제 그런 그거를 또 환호하는 또 소비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재테크하고 연결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 자체가 네.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했던 네. 그런 공헌의 효과가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저도 뭐 강의할 때 좀 많이 언급하는 이제 지역이에요. 예. 제 고향이에요. 예. 아, 그러세요? 그쪽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 살았었어요. 아. 여기 동교동이잖아요. 예. 연남동 옆에 동교동에 청규화 주유소. 동교동 청규화 주유소 땅값 예, 엄청 비싼 그 지금 지역에. 호텔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 뒷집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저희 빠숑이 엄마, 어릴 때 엄청 부자셨네요. 거기서 뒷집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마켓 아. 하셨었죠. 건물 하나에서 하셔갖고 제일 큰 슈퍼마켓 하셨었는데 와. 장사가 안 되셔서 그때 그 집이 네. 집 소유셨나요? 소유셨었죠. 와. 그때는 쌌었죠. 와. 그때는 70년대 후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전철도 없었고 예. 그 당시에 윤씨 농방이라고 있었는데 예. 5층짜리 건물인데 그게 제일 높은 빌딩이었었대요. 예. 그래서 그때 집 팔고 저 신림동으로 가셨었는데 예. 신림동은 뭐 아시다시피 뭐 좀 부자 동네는 아닌데 이 동네가 많이 떴죠. 와.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제가 친근해서 잘 알고 여기 연남동 경의선 숲길이 원래 철도였을 때도 그렇죠. 그 철도에 나무잖아요. 예. 매달리고 놀았어요 저희 막. 그 철도 옆에 옛날에 어. 그 고깃집 쫙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알죠. 그래서 그때는 땅값이 싸고 철도길 옆이니까 예. 한국 분들이 안 살았어. 맞아요. 그래서 저기 좀 중국 분들도 살고 막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네. 저도 이제 그 홍대 다니면서 네. 연남동에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찻길 옆 그 고깃집을 학생들이 갔던 이유는 네. 그 뭐 운치가 있거나 낭만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거기에 고기가 싸서 싸요. 싸서 그때 갔었었거든요. 계란말이 이런 것들도 예. 계란 한 판을 다 해주는데도 몇천 원 안 예, 했어. 2,000원 막 이렇게 하고. 네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 이번에 그 경의선이 숲길, 예. 예, 지상이 지상이 이제 공원이 되면서
그 주변에 이제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가 상승과 더불어 네. 거기에 이제 없던 상권이 이제 그쵸. 그때는 생겨나면서 상가가 들어올 거란 상상도 안 했을 때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이 이제 연남동 자체 연남동 망원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망원동도. 예. 상가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단독 예. 다가구, 다세대, 빌라 예. 이런 것만 예. 많았죠. 거의 오리지널 주택가라고 아파트도 없고. 예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뭐 재래시장 매일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중간 중간에 이런 스팟처럼 상점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아파트도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네. 하나둘씩 생겼는데 그게 이제 좀 젊은 감각이 좀 들어가면서 네. 상권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연남동 그 상권화 바뀐 다음에 재밌었던 게 기존 상가들 그 분양하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네모 구획 돼가지고 그냥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재미가 없어요. 다 네, 똑같은데 예. 여기는 그 집들이 다 모양이 다른데 그 다른 모양대로 뭐 상가들을 되게 개성 있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남동은 되게 크고 넓은데 그냥 골목을 걸어다녀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걷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너글록해 그냥. 네네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곳도 경선수길 옆인데 예예. 아무튼 되게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 원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예. 다른 분들도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우리 서울에서 봤던 스타벅스가 뭐 파리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을 때 네. 그냥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예, 예.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오래된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어머니 대대로 물려온 무슨 수공의 무슨 집이 네네.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방문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런 상권화라든지 요즘에 이제 독특하고 이런 이제 멋스러운 이런 셰프집 뭐 이런 부분에 보면 뭐 간판도 없는 집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상. 예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정미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신발 만들던 공장이라든지 뭐 정말 그 뭐 쓰다 버린 공장이라든지 네. 요런 그 뭐 좀 약간 쓸모없고 가치 없이 이제 버려졌던 그런 공간들이 완전히 이제 용도 자체가 반전된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남동 같이 성공적으로 단독 다세대 빌라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이 좀 깔끔한 상가로 바뀐 지역들은 되게 해피한데 예.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재테크적인 기회도 줬고 예.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또 재미거리를 줬는데 예. 이런 지역들이 좀 더 있을까요? 더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또 성수동. 성수동. 예. 성수동, 그러니까 성수역과 뚝섬역 그렇죠. 그 인근으로 해서 네. 지금도 이제 좀 진행 중입니다. 거기도 좀 많이 좀 활성화됐죠 이미 또 예, 더 예. 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성수갈비 뭐 이런 데만. 그렇죠. 이제 그쪽은 이제 이미 좀 많이 음.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 네. 성수동 1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막 네. 그 큰 대로변을 막 건너야 돼요, 많이. 네네. 건너서 이제 사실은 가는 길이 굉장히 좀 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역과 인접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거기에 이제 할머니의 레시피라는 식당이 알죠, 있는데 알죠. 네. 가보셨어요? 네. 저 줄이 너무 길어서 저도 네. 먹어보진 못했어요. 네네. 궁금한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음. 들어갔나요? 아무튼 그런 네네. 맛 레스토랑에 선정이 될 정도로 뭐 일단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소문 뭐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옆에 낡은 집들도 다 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 제 블로그에 몇 번 성수동은 소개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소개를 하는데 예. 소개할 때마다 예, 바뀌어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예. 그 전에는 단독 주택이었었는데 가보면 예. 또 뭐 카페나 음식점으로 돼 있고 되게 재밌어요. 성수동 같은 경우도.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 아. 전략지구라고 해서 맞아요. 재개발 지역과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위쪽 갤러리아 4에 네. 그쪽 기존에 있는 고급 아파트 이외에 음. 그런 이제 개발에서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은 대부분 이제 도시재생으로 음. 이제 풀어 나가겠다 송동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음. 그 지역의 도시재생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있는 게 예. 입지 자체가 이제 뭐 숲도 있고 또 서울숲. 앞으로는 한강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자체 좀 약간 급이 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뭐 강남도 가까워. 예, 강남도 강남에서도 가깝고. 강남 접근도 예. 좋고. 근데 또 2호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만 가면 또 대학가가 뭐 한양대나 건대나 왕십리 쪽에 예, 있고요. 있고. 또 분당선 타게 되면 강남 가기도 편하고 또 그래요. 예, 바로 예,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은 굉장히 좀 국소적으로 너무 이제 좀 작은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벽화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벽화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벽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독특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그 지역을 좀 방문할 수 있는 방문턱이 네. 되게 많이 그
빈번하다고 하면 네. 그 지역에 굉장히 그런 세수라든지 그런 자영업이라든지 상권화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저도 뭐 많이 책에도 썼지만 예.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입지에 찾아오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가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예. 교통망을 좋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성수동에 좀 많은 것 같고 예. 또 그런 방향성대로 가고 있고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제가 네. 이제 도시재생 센터에서 강의를 또 몇 번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직원으로 도시재생 센터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네. 민간 자원봉사자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하나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성수동 구두거리를 좀 우리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초콜릿 네. 뭐 이런 걸 소재 초콜릿을 상품화도 이미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벌써 그런 지역 자체 상품도 네, 만드는구나. 네. 근데 굉장히 고퀄리티로 해서 이제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장터 같은 게 쓰면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직접 여러 가지를 막 먹어보시고 체험하시고 그렇죠. 막 그 높은 분들 자꾸 예, 오시게 만들어야 예, 돼요. 얘기 또 홍보니까. 해주시고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수동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뭐랄까 이제 좀 나름대로 이런 집가랑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구두거리 예전에 이제 뭐 네. 성수 수제거리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 있죠. 것들을 네. 이제 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네. 때 그 뭐 도로를 좀 확충해주고 인도나 이런 것들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로등 같은 것도 뭐 진짜 뭐 그 지역에 맞는 뭐 구두 네. 모양이 될 수도 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틱하게 거리가 된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나쁠 일이 없거든요. 그럼요. 예,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뭐 지가 상승, 재산이 훨씬 더 이렇게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건물주분들도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이렇게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좀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수동은 제가 봐도 성수구, 예, 성동구죠, 성동구. 예.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막 그 공장지대였잖아요. 예. 아직도 시멘트 공장 아직도 있고 예. 서울수 개발하기 전에 예. 정말 저도 몇 번 갔지만 2호선은 지나가긴 하지만 예. 그거 진짜 지상철이고 굴다리 밑에다가 예. 별로 지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어떤 획을 그은 게 거의 이제 대림창고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맞아요. 예, 지금. 대림창고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취재를 하러 오기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굉장히 좀 그분이 디자이너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뭐랄까 높게 평가하고 있죠. 예, 대림창고가 뭐냐면요. 그냥 공장이었어요, 공장. 공장인데 큰 공장인데 그걸 멋진 레스토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부시고 새로 진 게 아니라 그 공장 뼈대 그대로 공장 건물 그대로 안에 인테리어 뭐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요. 이제 한국에 없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아마 거의 유일무이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그거로 많이 갔었어요. 네. 예. 뭐 모양도 뭐 독특하지만 네. 외부는 이제 실제로 그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죠. 공장 그대로죠. 보존하고 네. 네, 내부 사실 이제 리모델링 중에서 그런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콘텐츠. 예. 네. 그래서 그 대림창고는 이제 패션쇼라든지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인디 작가들, 그 아트 네. 그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좀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 2% 정도만 주목을 받는 거지. 나머지 예. 90% 이상들은 다 힘들어 살고 계시죠. 예. 예술하시는 그래서 이제 분들은. 그런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제 금전적으로 너무 이제 취약 힘드시죠. 대상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노출만 좀 잘 되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공유도 하고 뭐 물건을 작품을 구매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채널이 많이 없다고나 할까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술품이란 정말 부자들만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어떻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대림창고에서는 인디 작가들을 이제 한 작가에 국한하지 않고 순환적으로 계속 전시를 또 해주는 그런 선구조를 또 가지고 운영을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운영은 이제 그 기획하셨던 분이 거의 많이 하시고 이제 팀들이 이제 있는 그쵸, 건데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뭐랄까 시민들한테 호감을 불러일으켰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좋은 상권에 가면 네. 이쁜 언니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또 선순환 효과, 선순환 효과. 그 이쁜 언니들이 많이 있으면
또 그 언니들 때문에 예. 많은 산업들이 뭐 액세서리점이 들어오기도 그렇죠. 하고 또 네. 디저트 잡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상권은 이쁜 언니들이 거의 몰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 젊은 20대, 30대 초반 뭐 이런 요즘은 친구들. 많이 따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SNS 중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이 제일 뜨는 중에 하나가 사진을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성수동이 뜬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했던 것들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쁜 언니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좀 이 지역을 오게 하고 따라하게 예. 하고 거기서 구매하게 하고 그런데 좀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뭐 바람 뭐 이렇게 네네.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성수동처럼 지금 제일 안타까운 적이 저는 이제 도봉구, 아, 또 강북구, 공구. 예. 노원구 이런 데, 또 예. 도노강 산구가 있잖아요. 예, 예. 아, 정말 답답한 게 일자리도 없어. 예. 새 주거시설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데 예. 솔직히 예전에 그 성동구 성수동도 그랬었거든요. 네. 굉장히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네. 그런 성수동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집할 수 있는지를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스스로 못해요. 그거는 네네. 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네. 예,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건요. 음. 실제로 저는 이제 단독 다가구로 정말 저렴하게 해서 그런 상권을 좀 이루고 싶어서 네.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악구 뭐 이런 관악구, 데 정말 관악구도 좀 취약하잖아요. 예, 뭐 근데 금천구 실제로 이런 데. 제가 예. 그런 쪽을 더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어. 예. 예, 근데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예. 이 전체 시민들의 수준이 맛집이라든지 이런 보는 수준, 해외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군데군데마다 그런 또 개성 있는 상점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영등포구도 요즘에 가보면 예. 영등포 구청역이라든지 이런 예. 5호선인데도 불구하고 예. 중간중간에 뭐 그런 일본 우동집도 음. 생겼고 돈가스집도 생기고 그랬는데 굉장히 또 맛이 또 훌륭해요. 아니, 제가 지금 회사가 당산역 예, 근처인데 그러시잖아요. 예. 단상역 주변도 정말 취약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정말 맛있고 예, 멋진 카페 맛집들이 막 생겼어요. 네네네. 너무 맛있어. 당산역에도 정말 그 뭐 빵집도 유명한 데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항상 프랜차이저와 그냥 일반 네. 중소 상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좀 물량 측면에서 예, 그렇고 시스템이 이제 너무 네.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그 생활이잖아요. 생활인이시잖아요. 네. 이건 이제 대기업 쪽은 이제 사업이고 사업 확장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타벅스를 이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 소상공인 가게를 좀 많이 찾아서 돈을 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정말 그 혼을 다하는 네. 음식에 정말 우리가 이제 뭐 도심에 살면서 엄마 밥이 굉장히 그립잖아요. 네네. 그런데 진짜 엄마 손 맛을 내주시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뭐 빵집이나 이런 데는 전화로 소량인데도 막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 그렇게들 다들 차별화 전략을 세우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숙박업과 이런 그 요식업 쪽에 네. 폐업률이 거의 뭐 40% 1년에 40%가 날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네. 이제 좀 경쟁 체제에 지금 놓여 있죠. 좀 안타까운데요.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국감에서 그 백종원 씨 예.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 골목 상권 얘기하면서 그냥 뭐 공감도 하면서 뭐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무분별하게 또 막 만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을 담고 열심히 하는 데들은 잘 돼요. 솔직히 잘 네네네. 돼.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잘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요즘 백종원 씨가 그 뭐죠? 골목 상권 들어가서 네네네. 못하는데 야단치고 하는 거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그거 아무튼 예.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제가 봐도 정성이 별로 없어 진짜. 그냥 사려놓고. 예. 그런 데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잘 하는 데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줄 서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에서 줄 서는 데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줄 서는 데는 다 그런 데들이거든요. 예. 예. 빠주님 옛날에 이제 막 빕스, 뭐 아웃백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저희는 얼마 전까지도 많이 갔죠.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요즘은 안 가. 아 그렇죠. 예. 약간 이제 뭔가 좀 양념도 좀 짜진 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냥 이게 뭐 기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가는 이유는 검증된 식당들이 없으니까 저 식당을 갔을 때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다 똑같으니까
그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가는 것들이었는데 확실히 맛집이라고 알고 가면은 굳이 프랜차이즈 안 가죠.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뭐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요즘에 그래서 저는 카페 그 탐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 네. 요즘 또 추세가 뭐냐면요. 음, 이렇게 그 굉장히 독특한 컨셉, 네. 그 뭐 숙박을 할 때 우리가 체크인 하잖아요. 요즘 또 굉장히 뭐 최근에 제가 유심히 봤던 카페가 취향 카페라고 해서 취향? 예, 거기는 그냥 스마트폰도 하면 안 되고 예. 카톡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예. 조용히 생각하는 아, 카페인 거예요. 재밌네. 예. 재밌죠. 예. 그래서 거기는 들어갈 때 체크인으로 해서 북을 이제 본인이 저기 있어야 될 시간, 스테이할 시간을 이제 또 북을 적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호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단독주택인데 어, 단독주택에 이제 마당이 있고 어. 그 집을 들어가면은 2층도 있고 아.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삐걱삐걱했던 그런 나무 계단들 재밌네. 올라가면 예, 예. 나만의 방도 있고 아. 그다음에 책을 볼 수도 있고 예. 뭐 잠시 눈을 붙이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네네. 요런 또 컨셉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항상 누구랑 같이 있고 예. 누구랑 같이 없으면 스마트폰이랑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예.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단독 다가구가 어떤 이제 면적도 음. 되고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좋은 게 또 주차도 또 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마당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내부와 외부 공간을 또 동시에 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정말 개성 있는 그 음. 공간을 연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독 다가구가 뭐 좀 독특한 그런 그 컨셉을 담아서 좀 이렇게 뜨게 되면 소비 뜨게 네. 되면은 이제 사실 그 뭐 지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 상승이 이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아마 이번 정부의 가장 1순위 과제인데 네네. 며칠 전에 김동연 부총리 나와서 죄송하다고 좀 창출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발표를 하셨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거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4차 산업 시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3차 산업, 4차 산업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조업 쪽, 대기업 쪽으로는 창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가잖아요. 저는 상가가 많아지는 것들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좀 경쟁력이 있는 상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토미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값지고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예. 국가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항상 그 잊혀지지 않은 찻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네네. 일본의 이제 그런 번화가도 아닌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제 커피점이었는데 개인이 하는 그냥 뭐 일본에는 무슨 상 뭐 빠숑이면은 빠숑님 우리는 이러듯이 뭐 빠숑상 뭐 이런 식으로 상이라는 맞죠. 이름을 많이 예. 붙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동네에서 하는 커피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한번 들어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주인장 마스터라고 네. 하는 분이 그런 바 같은데 중간에 서 계세요. 네네. 이제 그분이 서 계시는데 그 나오는 찻 잔들이 네. 전부 영국에서 직접 이제 가지고 오신 진짜 옛날에 한 100년 된 그런 아, 찻잔인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귀한 물건인데, 그렇죠. 골동품이네. 예, 그 귀한 물건에 그 뭐 커피 마스터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그 커피를 정말 드립으로 해서 내려주시는데.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바에서 구경을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네. 그 커피를 만드시는 모습과 그다음에 컵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딱 호텔처럼 이렇게 그쵸, 해주시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세팅을 딱 해서 주시는데 그런 계피 그 스틱을 네. 계피 스틱이 원래 좀 되게 비싸거든요. 아, 그렇죠. 귀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 스푼 대신에 계피 스틱으로 그 아메리카노를 저어서 향을 향을 약간 넣어서 예. 그걸 먹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커피는 항상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목을 축이는 거나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당연스레 먹는 음료로 생각했었는데 네. 그분은 이제 그 만드는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외롭게 혼자 온 사람들한테는 아우 자네 오늘 어땠어? 네. 아 오늘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까지도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그 따뜻한 커피점이어갖고 예. 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지역, 그런 만약에 동네에 그러면 임대료도 쌀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싸지 않은 그런 네네. 곳인데 만약에 그런 주인장의 어떤 마스터의 어떤 그런 정말
뭐 정성이 있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외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안 없어지기를 바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사랑하는 지역 주민이 사랑하는 가게가 그렇죠. 아닌가. 보통 한 가게가 잘 되면 또 줄줄이 생기잖아요. 예, 그 옆에 그러니까, 또 따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릉이 처음부터 커피 거리였겠어요. 예, 예, 뭐 예. 하나 이제 테라로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네. 다 들어간 거였고 예, 예. 제주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맛집들이 많았었어요. 예. 하나가 잘 되니까 줄줄이 뭐 사람 거의 가지도 않는 에어르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시작하고 막 네네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상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예, 예. 귀담아 들을 말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자영업자분이 음. 이제 좀 너무 프랜차이저나 이런 박람회 갈 일이 아니고 네네.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 본인만의 이제 그 가게 컨셉, 맛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줄 수 있는 독특한 컨셉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의 폐업률을 조금 더 낮추고 음. 그리고 이제 자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처럼 뭐 그냥 우리가 월등히 그 대형 프랜차이즈나 외국계 기업한테 뭐 약하기 때문에 애국심 허용해서 무조건 우리 거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맹목적인 애국심보다는 그냥 실력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입맛이 맞잖아요. 예.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사람들의 이런 뭐 공익 긍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예. 이런 상가 활성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네. 도민님께서 진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좀 국민 본의 차원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신 거고요. 1부는 이 정도 하고요. 2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 가지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숑의 세상 답사기.